어쨌든 이제 조기 대선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도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자면 이재명 대표 이제 일극 체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김경수 전 지사라든지 비명계 인사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비명계의 비판에 이재명 대표는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작은 차이로 싸우지 말자라고 했는데요. 뭐 당연히 당내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야죠. 다만 개파 중심으로 흘러갔던 당이 최근에 당원 주권 중심으로 구조 자체가 막 바뀌어갔습니다. 체제 자체가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분들은 아직 기존의 개파 중심의 정치 체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 핀트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게 탄핵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요, 일극 체계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준비하고 각자 타임라인에 따라 가지고 그런 대선 플랜을 가동하던 사람도 있었을 텐데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준비하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대선 준비라고 하는 거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거기 때문에 그럼 민주당 내에서 큰 당에서 예를 들어 경선을 뚫기 위해 가지고는 그전부터 조직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게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현직 대표인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이제 많이 힘이 쏠리는 건 어쩔 수 없고요. 저는 일극 체제를 비판하기에는 제가 봐도 다른 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죠. 뭐 준비가 돼 있다든지 뭐 이렇게 현실적으로. 막 치고 나온 분들이란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여론이 어떤지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그냥 이재명이 아니기 때문에 대안이다라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약하거든요. 저게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번에 후보 선출까지는 되게 안정감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예고된 후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약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이재명 대표는 지난 선거 때 나와가지고 장점과 단점이 노출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얼마나 보완했을지에 대해 가지고는 그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항상 지적하고 싶은 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본선까지 진출했던 분들이 대선에서 그러면 성과가 좋느냐. 옛날에 뭐 이해창 전 대표라든지 뭐 이런 분들 이해창 총재 같은 분들 보수에서는 그분에 범접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탄탄한 입지를 갖고 계셨지만은 두 번 연달아서 오히려 파격을 앞세운 노무현 대통령에게까지 지면서 이렇게 고배를 마시셨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걸 살피고 있을 거라 봐요. 네네네. 저는 뭐 이재명 대표에게 과제가 주어져 있죠. 포용과 연대라고 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포용, 바깥으로는 연대가 필요할 거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있어요. 지난번에 은행장들 만나서 뭐 좀 잘해봅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언론에서 비판을 합니다. 벌써 대통령 놀이하냐 그러죠. 그다음에 뭔가 법이 자꾸 거부권에 걸려서 뭐가 안 돼. 그러면 아니 원내 제1당 당대표가 왜 그것도 해결 못하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뭘 일을 하면 대통령 놀이한다라고 하고 그래서 좀 중심 잡고 가만히 있으면 왜 가만히 있느냐고 뭐라고 하거든. 예, 그래서 실은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럴 때는 당과 후보가 분리돼야 돼요. 그래서 후보는 중도 쪽을 더 타겟팅해서 뭐 회복과 성장 이런 얘기도 하고 당은 강하게 여당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통적인 지지층을 지켜야 되고 연대의 폭도 넓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게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딱 분리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탄핵이 딱 끝나고 나면 당과 후보가 분리되면서 일정하게 역할 분담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한 달? 저는 신장식 의원 말이 옳다고 보고 롤 분담하는 게 맞다 보는데 문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두 개의 자아를 가진 사람처럼 분화해 나가고 있어요.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했던 정책적 스탠스에서 급전환을 하는데 그럴 수 있다 봐요. 그런데 그러면 보통 어떤 과정이 수반돼야 되냐면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난 보수 쪽은 자신 있어. 그러니까 중도 표를 얻겠어 해가지고 경제민주화 이렇게 들고 나오잖아요. 근데 긴 말을 정책적으로 한 게 아니라 김종인이라는 사람 보셨죠? 이 사람이 알아서 할 거예요. 이런 정도의 스탠스로 서서히 전환을 해가는 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이제 이건 방향타를 잡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고 하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말도 했고 저 말도 했으니까 어떤 말을 믿어야 되는 거지? 이게 국내외의 반응이 지금 이거 오는 거거든요. 아니 그거는 조금 약간 오해가 있는 거고 아마 홍보 부족일 수도 있는데 민주주의랑 자유시장 경제 민생. 이 두 축으로 가는 겁니다. 그 두 축 안에서 실용적인 노선을 택하겠다. 이건 바뀐 적이 없어요. 우리 국민들께서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공직선거법 항소심 네네네. 이제 선거 곧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국민들께서는 만약에 가정이지만 1심 유죄, 2심 유죄가 나오는 분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분명히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내가 2심도 유죄 나오면 대통령 안 나가겠다라는 정도의 모습을 보인 적이 또 없지 않았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큰 지도자를 바라고 있는데 과연 큰 지도자인가? 물음표가 걸리는 거죠. 대통령의 품위와 그릇을 갖춘 사람인가? 라는 의구심을 많이들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서로 간에 다 건강한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그런 모습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네네. 건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